반갑습니다. 방길튼 교무입니다. 올해가 익산총부 건설 100주년인데 익산총부 건설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서 이 익산총부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설을 하신 도량이라는 것을 한번 중심으로 총부 도량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익산총부는 법문의 도량이고 또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법문의 고향이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지금 종법실에서부터 여 뒤에가 종법실이 계신데 종법실은 바로 대종사님이 주석했던 우리가 조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게 종법사님이 계신다 해서 종법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석했던 곳이죠. 이곳에서부터 대종사님께서 법설을 하러 가시는 곳이 그 바로 옆에 공회당 또 대각전입니다. 그러니까 1937년 이곳에서부터 주석하시면서 대각전으로 수없이 다니시면서 법문을 했던 그 법문을 하시러 가셨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대각전에서 과연 대종사님이 어떠한 법설을 하셨는지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대산종사께서 대종경을 최록이죠. 대종사님 관련된 법문을 이렇게 최록해서 대종경의 자료를 제공할 때 대각전 둘레를 돌면서 이렇게 법문을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산종사께서 대종경을 떠올리기 위해서 산책을 하셨던 그 대각전 둘레를 대종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종로를 확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법문하러 가셨던 이 종법실에서부터 대각전에까지 이 길을 대종로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길을 법문의 길로 소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길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종법실, 뒤에 보이는 종법실만 해도 처음에는 부인선원으로 지었다가 또 확장해서 영춘원이 되고 그 영춘원으로 1937년 대종사님께서 금강원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시는데 조실을 옮겨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곳에는 제1대 1회 기념대회를 했던 최초의 법의를 발표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법의 승급을 할 때 정말 와서 순례를 해야 될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장이 우리가 대종경 교단품 2장에 보면 서로 업어서라도 받들 선우진의 도라는 법설도 이곳에서 우리가 대종사님이 하셨던 이 법설의 현장에서 봉독을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뜻일 것이고요. 또 원불교 최초로 견성인가를 하셨던 삼산 김기천 선지님께 견성인가를 내렸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종경 성리품 22장도 이곳에서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뜻깊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는 종법실 전후로 전나무가 있습니다. 일설에는 황정신행님께서 팔타우님이죠. 기념식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무는 분명히 전나무는 대종사님을 뵙던 나무죠. 이 전나무가 소태산 대종사께서 하셨던 무수한 법설을 들었다는 그 마음으로 이 전나무도 우리가 잘 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종법실에서부터 대각전까지 대종사님이 가신 이 과정을 천천히 우리가 걸으면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음미하고 깊게 마음속으로 새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회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공회당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금강원에 계실 때도 또 이 지금 종법실에 계실 때도 이 공회당에 무수하게 설법하러 오신 곳입니다. 이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시는데요. 제가 올해 익산총부 건설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책을 지어봤습니다. 제목이 소태산 법문 따라 익산총부를 걷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걸었냐면, 우리는 익산총부를 걸을 때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느끼기 위해서 익산총부 순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현장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설했던 그 법문의 내용을 한 편이라도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회당은 지금 여 뒤에 옛날에 이 편말이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 대방겸 설법전 이렇게 붙어져. 설법실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대방 큰방임 겸 설법하는 실 공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수한 설법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노라 해서 대종경 교의품 29장 30장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용신법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라는 것이다라는 법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개송, 또 무시선의 강령, 이게 부처품 2장에 있죠. 그 다음에 일원상 법어도 이곳에서 원기 26년에 발표하고, 교리도도 부처품 7장이죠. 이 원기 28년. 이때 이곳에서 다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너무 많은 법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 현장에서 교전을 피고 대종경에서 읽어보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익산총부 건설 100주년에는 법문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법문을 우리 마음속에 건설하고 그 법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체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정기훈련장입니다. 선원이라고 나와는 많은 내용의 법설도 이곳에서 했던 법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정기훈련의 그 분위기, 느낌도 이 현장에서 체득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공회당 앞에 보면은 벚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돼서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연세가 더 세월이 지나간 그 벚나무가 있는데, 이 벚나무도 대종사님 당대의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님에게 물어보세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법설을 어떠한 법설을 들으셨습니까? 하고 벚나무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우리도 이 벚나무에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느낄 수 있고, 또 정산종사님께서 이 벚나무 아래에서 유일학님생들과 밤에 불을 켜놓고 서로 법담을 나눴던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공간에서 법문이 우리에게,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공부심이 생기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으로 가시는 이 길을 한번 또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전음광 권동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익산총부에 최초로 세워진 사가죠. 근데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원불교 교사에 이곳이 세회상 정기훈련의 원시, 요즘으로 말하면 원조라고 하면 더 정확하죠. 처음 시작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기훈련이 이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종사님이 우리가 정기훈련 11과목이라는 그 훈련법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된 곳인데, 유감스럽게도 이곳에 표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익산총부 건설 100주년에 표지를 이곳에 세우는 것이 거룩한 사업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익산정부를 건설하고 열반하시게 되는 19년간 이곳을 시작으로 공회당 뭐 이런 곳에서 계속 정기훈련을 빠지지 않고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이곳을 기려야 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전운광 권동화 이 두 부부 집을 이쪽으로 짓게 할 때 설계도를 그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 하나를 일반 주택이라면 방 2칸짜리를 한 칸으로 만들어서 이 집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처음부터 이곳에서 총부가 아직 여력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정기훈련을 나시려고 그 공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 와서 대종사님께서 정기훈련을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에서 이 사가를 빌려서라도 정기훈련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곳은 재밌게도 대종사님이 직접 설계했다는 그 뜻을, 그래서 정기훈련을 했다는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와 있는 곳은 우리가 부르기는 정신원이라고 하는데, 정신원에 처음 세워진 것은 서중한 정세월가입니다. 서중한님은 누구세요? 바로 변산에서 대종사님께 회상을 공개하자고 해서 그 회상을 건설하는 처음 기반을 다 제공했던 그러한 선진입니다. 익산총부 건설 100주년에 저는 제일 먼저 공덕을 우리가 받들어 드릴 분은 바로 추산 서중한 선진이라고 봅니다. 추산 서중한 선진을 우리 사요의 공도자 숭배의 차원에서 반드시 그 공덕을 기려야 됩니다. 서중한 선진의 그 협력이 없었으면 익산총부 건설은 시작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중한 선진님 집이 지금 이 정신원 자리에 초가 건물로 있었고 아래채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서중한 선지님이 열반하실 때 지금 이 마당 있죠? 이 마당에서 우리 선진님들이 다 모여서 발인식을 합니다. 이 기록이 초기 교단 기록에 발인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정원 이 공간에 추산 서중한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QR코드로 찍으면 그 역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표석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교단 100준, 익산총부 건설 100주년에 우리가 1차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서중한 선진의 공덕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가였죠. 첫 번째가 사가가 전음광, 권동화 가가 첫 번째 원기 10년에 들어오고요. 11년에 이청춘, 오타우님이죠. 이청춘 선녀님 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꼭두마리집 아래쪽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곳이 사가로 세 번째 건물로 들어선 건데, 이게 우리가 항상 이곳을 지나면서 서중한 선진에게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장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박하게라도.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이 길을 대종사님이 법설하러 대각전으로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여기가 어디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죠. 전음광 권동화가가 바로 세회상 정기훈련의 시작처라는, 바로 정기훈련의 원시라는 것도 우리가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정기훈련을 했던 총부가 정기훈련을 했던 도량이라는 분위기가 없는 겁니다. 이걸 살려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서중환 선지님께서 우리 익산총부 건설에 척척강 공도자라는 그 사실을 이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념석이 표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신원인데요. 정신원 앞마당이 바로 서중환 선지님의 발인식을 거행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처음에 이 터에 서중환 선지님 집이 초가로 있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원기 26년에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이곳에 집을 져서 향후에 정신원이라 이름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정신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정전 대종경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 우리들의 가치관의 시작이자 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산정사 법어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예전, 뭐 교사,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서, 원불교 전서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정화사입니다. 정화사가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총부에 와서는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곳에서 결국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다른 곳에 했지만 총부에 와서는 이곳에 자리 잡아서 정화사 작업이 되는데, 정화사는 바로 대종경 편수 및 정전 재편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교전이 형성되어 가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뭐하냐? 교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화사는 이곳에서 원기 45년에서 62년까지 17년간 이곳에서 정화사 사무실로 사용된 이곳에서 우리는 대종경을 더 소중하게 읽어볼 줄 알고, 정전을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전을 이곳에서 더 소중하게 음미하고 봉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대종사님이 대각전을 가시는 그 길을 한번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구정원입니다. 그 교정원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원래는 신영기가 사가했는데 1937년도에 신영기가 익산 시내로 이사 가면서 총부에 희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종법실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있는 총부 사무실이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정원은 이 옛 교정원이 이렇게 확대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도 대종사님께서는 교정을 보면서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법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설이 대종경 수행품 20장인데, 주산 송도성 선생님께서 항상 그 업무를 보기 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시니까 거기에도 정신이 끌려서 다니면 안 되고, 그러면서나 대종사님께서 정신을 끌리는 그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행정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줬다는 그런 법설을 이곳에도 대종경 수행품 20장을 봉독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체험이 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체 옆에 아래체가 있었는데, 지금 아래체가 있었는데 그 아래체에 처음에 총부 도서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총부 도서실은요, 그 다음에 지금의 종법원, 종법사님 계시는 곳 있죠? 종법원. 그쪽으로 산업부 건물이 세워지면서 그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도서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총부에. 그것은 뭐냐? 이 최초법어 수신의 요법 1조에처럼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해라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현장, 그러니까 이곳, 그러니까 구정원 그 옆에다가 옛 총부 도서실이 있었다는 안내라든지 또는 지금 종법실, 종법원, 종국사님 계신 종법원 있죠? 거기에 대종사님 당대에 도서실이 있었다는 그 흔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수행자라고 해서 책을 현대 문물이나 정보를 알아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활용, 선용, 잘 사용할 수 아는 그러한 인물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이것은 무척 중요한 우리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바로 앞에가 있는데 지금 총부 정문이 지금 좀 이따 저 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 앞에 있는데 이 구정원 앞에 나가면은 로타리가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종법실에서 나와갖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를 안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인사하면은 내가 과자를 주겠다고 그러고 애가 인사를 했죠. 근데 지나갔다가 뒤돌아서서 다시 종법실에 가셔서 과자를 챙겨서 아이에게 줬다. 이 법설이 대종경 실시품 21장에 나옵니다. 그 현장이 이 일대예요. 지금 구정원 앞쪽 그 나가는 쪽의 입구입니다. 그러면 대충 대종사님께서 어느 정도 걸어가셨다가 오셨구나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나다니는 이 길에 대종사님의 법문이 이렇게 지금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느낄 수 있는 총부 도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보통 우리가 숭산원이라고 또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 의미로 말하면 양하운 사모님이 사셨던, 그러니까 그 양하운 정토님이 사셨던 사가죠. 그래서 저는 하운원, 양하운의 하운원이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토회관 있죠? 정토 삶의 현장이죠. 가장 대표적인 대종사님, 정토님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에 당대 그 사가들이 쫙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과거에 대종사님 당대 사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확인해서 다녀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것은 뭐냐? 원래는 이게 진정리화라는 분의 사가였어요. 사가인데 대종사님 그 정통, 양하운 사모님이 집이 없이 이렇게 어려움이 겪었는데 이게 시사를 받아서 이제 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대종경 실시품 25장 둘째 아들 대종경 실시품 25장은 양하운 사모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막고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회상에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생기게 된 현장이기도 하고요. 이 집에서 둘째 아들 광령이 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에서 종 띄워오라고 해가지고 종치고 했던 또 그 염라국 명구사자
그 관련된 법설이죠. 그러니까 대종경 천도품 18장. 그러니까 이곳에서 실시품 25장과 천도품 18장을 봉독해 보는 그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어찌 보면 정토 회원들은 이곳을 한 번씩 순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청하원입니다. 바로 이공주 선지님의 아호를 따서, 이게 청하라는 아호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명 같은 거죠. 따서 우리가 청하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곳은 이공주, 그 다음에 아들인 박창기 모자의 사가죠. 근데 이 사가지만 이건 정말 교단사적으로 거의 공적 역할을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지금 이 문에 나가면 응접실이 있는데, 응접실을 대종사님도 외부 손님들을 응접했던 곳인데,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총부를 방문하실 때 이곳에서 응접하게 됩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총부를 오실 때 보면요, 처음에 그 해에 대각전이 지어진 대각전을 참배하게 되는데요, 지금을 보면은 이 건물이 가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대각전이요 우뚝 솟아 보였습니다. 이 일대에서. 그러니까 랜드마크 같이 그 언덕 위에 대각전만 우뚝 솟아 있는데, 그곳을 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 주변에 과수원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도 보고, 총부가 뭔가 정갈하면서도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고 수행의 도량이기도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도산 선생님께서는 이상촌 건설이 도산 선생도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뜻과 같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소태산이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그러한 그걸 형성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곳에서 대종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바로 그 대종사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그 뜻을 기리는 법문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희들이 대종경 실시품 4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종경 실시품 45장도 이곳에서 봉독해 보면 느낌이 확 살아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곳은 북일 순사 주재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 건물하고 아래채로 이렇게 길게 건물이 하나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돼 있죠. 이 아래채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천 황순사가 처음에 여기에 주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접실을 그 순사 사무실 같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 당대 엄청난 탄압입니다. 그 공간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점령해 가지고, 지금 말하면 경찰서죠. 경찰서를 만들었던 그런 탄압의 장소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총부의 여러 가지를 감시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황순사를 감화시켜서 이 도덕 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정신개벽에 일조하게 했다는 것이 이 공간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응접실과 저쪽 아래채에 바로 황순사가 주거했던 공간도 같이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시품 45장을 꼭 봉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 때 정문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우리가 초기 사진을 보면은 그 정문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내왕을 하고, 대종사님도 이곳을 통해서 대각전도 가시고, 또는 서울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온갖 곳을 내왕을 하게 되는 곳인데, 익산총부 건설의 뜻이 무엇이냐 를 살펴봤을 때, 우리 지금 총부 정문에 정신개벽 표석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를 향도하는 정신개벽을 하겠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뜻입니다. 그것은 일원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로 이 세상을 정신개벽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인데, 그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총부를 내왕하는 이 뜻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와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답이 무엇냐 하면은 바로 그 못자리판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바로 못자리판, 어떤 못자리판이냐? 정신개벽의 못자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정신개벽의 못자리판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를 볼 때, 저희들이 대종경 전망품 4장에 못자리판의 뜻을 잘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전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겠습니다. 이 뒤에 길이 바로 대각전 오르는 길입니다. 대종사님은 과연 이 길을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요, 설교를 하러 가면요, 아, 오늘은 무슨 설교를 어떻게 잘하지? 계획된 일을 잘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종사님도 혹시 그랬을까요?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근데 그 일화 중 하나가 있죠. 여 위에 원음각 지금 있는데, 여기에 총부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가지면서는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이렇게 격려해서 이제 옛날 군호같이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예화로 써서 했던 법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촉품 14장 법설인데, 대종경 부촉품 14장이죠. 재밌잖아요. 저는 그렇게 현장에 있는 감각감상을 써서 설교하기가 참, 교무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대종사님 설법을 보면 거의 감각감상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대종사님 말씀하신 같이 산경전에서 설법할 수 있는 힘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쭉 대종사님께 설법하러 올라가십니다. 쭉 올라가서 대각전 맨 위에 보이면은 기둥 있죠, 문. 그것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 바퀴 대각전을 쭉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각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걸어가시면서 대종사님은 걸음이 사뿐사뿐 걸으셨다는데, 우보로 걸으셨다는데, 그때 이 깨달음의 대각자가 걸어가는 그 대각의 경지에서 어떠한 법설을 갖고 가시는지를 우리도 뒤따라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에 법설하시려고 오르는 길입니다. 제 뒤쪽이 바로 그 당대에 복숭아, 우리 지금 과수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과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부가 어찌 보면은 그 복숭아 꽃이 피는 무릉도원 같은 그런 봄이 되면 그렇게 활짝 피는 곳이었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총부를 방문했을 때 대각전을 참배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안창호 선생이 올라갈 때도 이 복숭아 과원을 본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 종교인들 같이 그냥 앉아서 선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영육상전 이사병행하는 그러한 도량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꼈던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죠. 이곳에 이것과 관련된 산업부와 관련된 많은 법설이 있는데, 이곳에서 산업부와 관련된 법설 한 편이라도 읽어보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교재 대종경 교단품 12장 146장에 보면 뭐 이렇게 과원 146, 147장에 보면 교단품 12장, 교단품 13장에 보면 과원을 소독할 때 재충,
이게 벌레를 잡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이곳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제자 교원의 과원을 맡음에 매양 소독과 재충 등으로 수많은 살생을 하게 되는지라 마음이 불안하여 그 사위를 대종사께 사려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보는 조금 더 두려워 말고 사심없이 공사에만 전력하라. 그러하면 과보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리를 취함이 있다면 그 과보를 또한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이게 대종경 교단품 13장인데 꼭 이곳에서 하신 법설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일도 하고 공부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법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위에 올라가실 건데 대각전이 보이시죠? 대각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을 이렇게 돌아서 그 대각전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서 쭉 돌아오면 느티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를 보고 그 뒷문을 통해서 안으로 그 법회 장소로 들어가게 대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을 저하고 한번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이곳은 어찌 보면 익산 총부 내에서 가장 그 전망이 좋은 것 중 하나인데요. 대각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대각전이 원기 20년, 준공은 음력 3월 25일에 하는데요. 이 대종사님께서 법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셔서 저 그 정문, 이 집에 이렇게 긴 쪽에 그 문이 정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출입하지는 않아요. 측면을 통해서 출입하죠. 쭉 와서 대종사님께서 저쪽, 그러니까 불현마을 쪽, 그러니까 저쪽 문이 그 후면에 출입구가 2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갑니다. 대종사님께서 입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가 황국 그 식민선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그 천황에 그 신민이다 이걸 선서하는 건데 대종사님 그걸 피해서 다 시기 끝나면 들어가는 그런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 느티나무 뒤에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저 나무는요, 이 대각전이 세워진 것도 접한 느티나무고 대종사님의 여기 안에서 있는 온갖 법설들을 어찌 보면은 지키고 있는 대각전의 수호신이고 대종사님 법문을 청법한 나무고 대종사님을 대면한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옆쪽에는 벚나무가 있는데 고목이에요. 고목. 근데 추정하는 때 이 대각전을 세울 때 심은 나무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 공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대종사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대각전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자, 이곳은 어찌 보면 총부에서 가장 경치도 좋고요.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선나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그 대각전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느티나무가 있어요. 이게 옛날로 보면 성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가 바로 대종사님의 법문도 다 들으신 청법수니까 우리가 가서 이 공간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이 명상하는 도중에 대종사님의 법문이 쫙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이는 이쪽에 저쪽 뒤에 문으로 대종사님께서 법회를 보시러 들어가셨던 문이고요. 또 저 옆에 그 벚나무 있죠? 벚나무도 이 건물을 대각전을 지을 때 심었던 나무로 추정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당대 때 대각전은요, 랜드마크 같이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소풍도 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각전 이 아래로 쭉 그 복숭아 가운들이 쫙 펼쳐졌다는 것을 지금은 상상을 해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곳에서 대종사님 당대 때 과수원이 있으니까 원두막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원두막에서 누가 인지, 사람 들어오는지 잘 지켜라 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셨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곳에서 시원한 바람도 느껴보시고요. 그러면서 대각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대각전입니다. 참 이렇게 저희들 또 그 예비교무 시절에 이 마루에서 아침 자선도 하고 강연도 하고 했던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이 마루에서 우리가 영성이 솟아난다는 말이 생길 정도, 이 마루에 앉아보는 경험은 엄청난 건데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20년 원기 20년 음력 3월 25일 날 이거 준공을 하는데,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이 위에 보면은요, 그 상량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178쪽, 이 책의 178쪽에 보면 제가 상량문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 이걸 펼쳐보고요. 그러니까 시창 20년, 그러니까 원기 20년이죠. 음력 2월 10일, 음력 2월 10일 입주 상량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상량은 음력 2월 10일 날 상량을 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안 보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건물 바깥에 여기 보면 지금 이쪽이죠. 이쪽에 보면 정문에 대각전 써졌어요. 왜 대종사님은 대각전이라고 이름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출입구 쪽에 이쪽부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는 쪽에서 오른쪽부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에서 저는 그냥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게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보고 전부 대각하기를 바란 거죠. 근데 어떤 대각이냐? 일원상 진리에 근원한 사막수행으로 3대력을 얻는 그러한 대각을 해라. 그게 바로 이 공간에서 일원상을 최초로 모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기 20년 이 대각전을 치고 저 정문에 있죠. 정면에 일원상을 딱 봉안하는 의도가 바로 일원상 진리에 근원하는 것이 앞으로 정신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정신 개벽하는 기초 중에 기초다. 그리고 반드시 외면할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고 정면 응시해야 가야 될 길이고, 특히 전무 출신 그리고 원불교의 공부길로 들어선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문을 들어올 때 사막수행을 딱 볼 때도 음미해야 되고, 앞에 정면에 일원상을 볼 때도 음미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모보내라는 법설도 합니다. 그 법설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 여기 칠판이 있었나 봐요. 칠판에다가 둥근 원과 약간 찌그러진 원을 그리면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한 법설들도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지금 보시는 쪽에 오른쪽에 지금 위에 보면은 대종사님 영정이 대종사님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고, 그 밑에 법좌가 있습니다.
보통 당대는 법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상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지만 그때는 법상. 근데 지금은 보통 법좌 이렇게 하죠. 저곳에서 대종사님께서 무수한 법설을 하십니다. 거기서 대종사님께서 양손잡이지만 주로 왼손을 잘 쓰는 양손잡이셨나 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왼손으로 법장을 탕 때려서 원 법상은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박물관 소태산실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이게 법장을 친 자국이 쫙 있습니다. 오른쪽에 친 것은 정산종사님이 친 거예요. 오른손 자국이니까. 그래서 왼쪽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국이 그게 뭐예요? 법문을 할 때 다 치신 것입니다. 법문의 자국이죠. 그것도 우리한테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치셨구나. 그럼 우리는요, 만일 내가 성지순례를 오게 된다면요, 저 법상, 법좌 옆에서 대종사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나는 사진도 찍겠고, 그 법상을 만져보면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대종경에서 받드는 많은 법문들이 이곳에서 나왔구나라고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것을 우리가 기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대각전에 들어오시면은 이곳이 바로 법문이 막 넘칠거린 곳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서 법문을 사랑하고, 특히 이 법문은 지금 대각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쌍을 모셨다는 것, 이런 쌍을 기준으로, 이런 쌍을 표준으로, 이런 쌍을 채받아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막수행도 하고 사은의 보훈도 하고 사유를 실천할 수 있는 서원을 우리가 또 그런 정진, 적공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북돋는 그런 공간으로 이 대각전이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제가 법상으로 이동해서 저도 한번 대종사님의 그 법문의 기운을 한번 왕창 받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받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승좌, 이 법좌에 올라서 법장을 땅 때리고 우리에게 설법을 해 주십니다. 그 기운이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저희들 성지순례를 오시면, 특히 대각전에 들어서시면 이 공간에서 대종사님의 기운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이 법좌가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서원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익산총구를 건설해서 여러 가지 하고 그 정신 개벽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옆에 있는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을 모시고 바로 이런 쌍의 진리의 근원에서 우리에게 사막수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것도 훈련 자체가 아니라 이런 쌍 진리에 근원한 사막수행 하는 것이, 그 사막도 다른 사막 개정의 사막이 아니라, 우리가 또 착각하죠. 개정회가 사막인지 아는데, 개정회, 전통적으로 개정회라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더 포괄적으로 이런 상질의 근원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해라고 했던 그 뜻을 이 법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고, 이런 상 진리의 근원에서 이런 상 진리의 근원할 때만이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 진리의 근원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자력양성도 되고 타자녀 교육 지자본이도 되고 타자녀 교육도 되고 공도자 숭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깨치고 더 사무치게 느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야 될 겁니다. 이 법자가 바로 원불교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서 이 법자를 형상으로 보여준 이 법자를 통해서 나오는 법문의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비원하면서 오늘 대종로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종법실에서부터 쭉 거쳐서 이 대각전까지 오는 이 길을 대종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법문하러 오셨던 이 길을 인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문을 우리가 어찌 보면 조금 열정이 없나? 그 법문에 대한 사랑이 좀 약한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대종경을 이렇게 채로 뭔가 떠올리고 해서 할 때 이 대각전 주위를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그 대종사님께 받들었던 법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대산종사 사가가 이 가까이 있어서 일부러 사가에 계시면서 왜? 생활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면서 했다는 그래서 이 대각전 둘레길을 대종로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대종사님께서 법문하러 오셨던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서 이 대종사님께서 법문하러 오셨던 이 길을 대종로라고 이름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대종사님의 법문을 따라서 걸어가는 순례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고 총부건설 100주년에 1번도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어야 되고 또 마지막도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1번의 숙제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시 다 합력해 보는 시간이 이 대종로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